5월 7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일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몸이 영 좀 허리도 이 갈비뼈가 좀 골절도 있고 또 좀 지쳤어요. 어제는 녹화를 걸고 방송을 좀 쉬었습니다. 원래 이 토, 일 녹화 외에는 이제 어지간하면 방송을 하는데요. 사무실에 저도 지쳤고 다 지쳐서 3일간을 좀 쉬었습니다. 쉬고 나니까 몸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 또 열심히 뉴스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요. 또 댓글도 달고 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에 한 달에 한 2번 출연하시는 신원식 장군 말씀인데요. 어떤 분들이 집요하게 신원식 장군이 저런 사람이 더 나쁘다. 여시제 멤버다. 어떻다고 이렇게 비판을 해옵니다. 심지어 어제는 누가 메일로 보냈더라고요. 그 메일에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저도 만난 적이 있고 아는 사람이에요. 신원식 같은 사람이 종북보다 더 나쁘다라는 식으로 글을 써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요. 제가 그거 신원식 장군한테 우리 방송에 출연 이렇게 부탁하기 전에 다 확인을 받았던 문제입니다. 우리 보수 바닥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보려거나 정확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에 상투적으로 비판하고 엄해하는 일이 거의 버릇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요. 이 보수가요.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신 장군은 중앙일보가 2016년 12월 리셋 코리아라 해서 한국을 다시 재창조한다. 이런 제목 하에 기획 기사를 각 분야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마 홍석현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무슨 꿍꿍이가 있었겠지만은 그 기획 기사에 등장한 전문가들이 무슨 홍석현의 꿍꿍이를 다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이자 국방부 대변인을 하기도 했던 김민석 씨가 정성조, 김병기, 이용대 등 이런 그 몇몇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을 국방 분야에 이 기획에 참가하도록 부탁을 했답니다. 특히 국방부 핵심과 합참 핵심 등에 일하던 사람들에게 그 리셋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 4번 정도 국방 분야에 이 계획 아이디어 등이 나갔는데요. 그래서 국방부터 경제 온갖 각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담을 하고 하는 식으로 기획이 나갔는데 본인은 여기에 언론에서 기획에 참가해달라 해서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 리셋 코리아는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버렸고 그냥 기획 용도로만 내걸었던 이름이고 그리고 홍석현 등이 관여되어 있다는 여시제에는 전혀 멤버로 참가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원식 장군이 원불교 신자다. 그런데 본인은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원불교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엄해할 때는요. 좀 이 근거를 갖다 대서 엄해하시고 제가 말한 부분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요. 본인이 직접 뉴스 브리핑에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요. 석탄 밀수와 그리고 정제유 밀 반출에 각기 새로운 사실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석탄 밀수는 북한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하고 난 뒤 현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때 1차 석탄 밀수로 걸렸던 석탄 밀수와 선철
밀수 뭐 이런 걸로 걸렸던 8개 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강요가 있었고 이런 강요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유일하게 여성 사장 한 명이 구속돼서 재판정에서 항의한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TV조선이나 유기진 의원실에서 현물로 북한에 이렇게 받았다. 제3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는 걸 도와준 대가로 현물로 받았다라는 말이 사실상으로 거짓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왜 현물로 받았다 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물로 갖고 온 거지. 북한한테 그걸 갖고 온 수입의 대가로, 밀수의 대가로 돈을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현물을 제3국 중재의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기준 의원실에서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최소 203만 달러 이상이 북한의 석탄 대금으로 제3자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석유공사가 대주주인 한마디로 석유공사 산하 물류회사, 오일 물류회사인 오일허브 코리아라는 데가 유류를 100여 차례에 걸쳐서 64만 톤을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제공한 지금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 각각 의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한국당의 김기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차 석탄 밀수와 관련해서 현금이 북으로 간 것은 없다라는 말이 지금 이 내용에 의해서 깨지고 있고 또 정제유가 밀 반출됐을 때 그 정제유는 한국의 대규모 석유 관련 회사에서 나간 걸로 의심되었는데 석유공사 산하 물류회사에서 나간 걸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정부가 관계되거나 또는 어떤 행태로든 북한으로 돈이 건너갔고 석탄 밀수가 되면서 그 내용이 정부 관련 기업들의 석탄이 공급되고 그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갔고 자 거기에 관련 기업들은 지금 한전산하 회사인 남동발전이나 제철회사 거기는 국영제철회사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 다음에 북한으로 정제유를 준 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석유공사, 정부의 공기업인 석유공사 산하의 기관이 그 불법 환적 유류를 제공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석탄 밀수나 정제유 밀 반출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 국가가 개입한 의혹이 한 발 한 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당의 뭐 관련자가 저한테도 와서 이런 내용들을 묻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려면 할 수 있을 건데 어찌하여 그걸 갖다가 파악하지 않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가. 아니면 파악해놓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당의 5월 1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한국당의 나경원, 황교안 지도부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문 정권의 정체성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이 일을 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은행 등에 그야말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내려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눈 감아준 최고 이 수뇌부가 어디인지,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되었는지 청와대가 관여되었는지 전부 조사가 되어져야 된다. 저는 이것이 문 정권을 지금 친북 행위를 끝장내고 문 정권의 무도한 정권 운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 석탄을 국내로 밀반입한 민간 기업이 과거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돈을 준 적이 없다. 북한 석탄을 제3국으로 중재하고 현물로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일 것이다. 어떻게 북한 사람을 접촉을 하고 또 어떻게 세계적으로 지금 이 검수 조치가 내려져 있는 북한 석탄을 제3국으로 떠넘기도록 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니 꼭 석탄이 아닐 수도 있다. 북한 물건을 제3국으로 중재하고 그 대가로 석탄을 받았다다가 나중에는 또 석탄을 중재한 게 맞대요. 그러면 우리도 수입 못하면 남의 나라도 수입 못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석탄을 제3국에 중재해주고 브로커 피로 이만큼 받았단 말이냐. 그러면 브로커 피는 평균 한 2% 정도일 건데 그러면 이 50배쯤 되는 지금 현물로 확보한 한국에 들어온 석탄의 한 50배쯤 되는 덩치를 제3국으로 중재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 심각한 문제일 거다라고 했는데 다들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유기준 의원실이 지금 대북 제재 위반 조사 특위를 맡고 있죠. 지난 일요일 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지난 토요일 TV조선에서도 보도됐다고 합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 2019년 1월까지 세계의 국내 석탄 수입 업체가 총 89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위장해서 반입한 뒤에 석탄 대금의 일부도 수입 신고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 신고는 엉터리로 앞에 말한 러시아, 중국, 베트남으로 해놓고 실제 돈은 딴 데 붙였는데 그건 100% 북한에 갔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1차로 처벌받은 회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 3명과 법인 무슨 3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명만 구속이 됐지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또 이름을 바꿔서 최근까지도 계속 해왔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처벌받았던 회사는 2017년 3월 달부터 2017년 10월 달까지 잇들어온 내용인데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은 관세청이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당시 관세청은 국내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등으로 속여 국내에 가지고 왔지만 이 석탄은 중개무역 수수료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석탄 대금 지급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물건을 제3국으로 팔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현물로 석탄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돈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둘러댄 거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보통 수수료가 최대가 5, 최저가 2, 이 정도일 건데 석탄 같은 거는 흔해 빠져서 2%도 많은 걸 건데 그 2%로 받은 석탄의 양이 그렇게 많았다면 본체는 얼마나 많았겠느냐. 근데 그걸 어떻게 제3국으로
팔았다라는 말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지난해 8월 관세청 중간 발표 이후에 수수료를 받았다는 북한 석탄 총량의 의문을 품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추적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수료로 이만큼의 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수료로 알려진 석탄의 최소 20배, 최대 50배 가량이 실제 거래돼야 되는데 총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준 의원은 해상 전문 변호사니까 언론과 통화하는데 관세청 발표 내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를 속이기 어렵다. 전신환, TT라고 부르는 전신환이 아니면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신환 TT 거래를 했더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세청 문건에 따르면 수입업체 세 곳은 북한산 석탄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국내 은행을 통한 TT로 송금했습니다. 자, 당시에도 국내 은행이 의심이 됐죠. 그래서 두 군데가 거론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66억 원 상당의 석탄을 밀반입한 업체는 203만 달러를 송금했고 각각 2억 원, 21억 원어치의 석탄을 밀반입한 B업체, C업체는 그 석탄을 판 북한 측의 제3자에게 송금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A업체에 9천만 원, BC업체에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끝냈다는데요.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이라는 걸 알고도 대금을 지급했는지, 대금을 지급받은 3자는 누구인지, 결국 이 대금이 석탄의 원산지이자 수출업자인, 본업자인 북한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석탄 수출의 대가 전에는 수수료라 했는데 실제 돈이 은행을 통해 전신환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됐는데 수사 결과가 뒤집혔으니까 어느 정도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특검 갈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도 다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북한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은 묶어서 대북 밀무역에 정권이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특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말이 달라진 것도 문제지만은 제3자에게 석탄 대금이 직접 북한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인다이렉트로 간접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03만 불이 지급된 은행이 뉴욕에 있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대표적 은행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수출한 사람과 북한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수사하지 않았고 수수료를 하면서 송금 자체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사하는 동안에 검찰이 거기에 걸렸던 3명의 사장 중에 여성 사장에게 입장을 진술 내용을 송금을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강요해서 불응하자 구속을 했는지도 조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북한은 D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3자 석탄을 러시아로 보내고 해당 석탄은 러시아에서 환적을 통해 원산지를 러시아에 위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리 남구 항구에서 내렸다가 북한에서 싣고 갔다가
다시 새로 선적을 해서 한국으로 갖고 왔고, 우리 업체는 북한의 바지인 D에게 대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고, D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203만 불 이상을 석탄 대금으로 지급받은 D가 다시 그 돈을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관세청도 이 부분에 조사 부실을 인정했고, 경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수사를 막았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왔고, 또 구속된 사장 중에 한 명은 진술 강요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아서 자기만 유일하게 구속이 됐는데, 그 진술 강요 내용이 북한에 송금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서 공개 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이 제가 말한 대로 조금만 노력하니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한국당이 이 내용을 이미 알고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 장외투쟁의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말을 한 것인지 전 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내용, 이미 북한의 석탄 대금이 무슨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은행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부산 경남에 있는 한 은행이 관여됐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저도 개연성을 다 듣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이 문제가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이제서 한국당이 코너로 몰려서 장외투쟁으로 나가니까 이 문제를 공개하는가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서라도 터뜨렸던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절대로 이렇게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4월 하순에 북한 석탄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 유일하게 많은 게 무한정으로 있는 게 석탄인데, 그 많던 석탄이 어디로 갔냐는 거죠. 3월 달에 석탄에 톤당 20만 원 초중반, 25달러에서 30달러를 냈는데 4월 달에 30만 원, 37달러까지 상승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데일리 NK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대북 제재로 수출이 막히면서 내부 시장에 석탄 공급이 늘었고, 자, 소규모 연탄 업자들이 석탄을 사가지고 연탄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석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공급량이 감소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지금 30달러라는 이 가격은 중국으로 석탄을 많이 수출할 때, 즉 북한 석탄 수출이 막히지 않았을 때의 시장 가격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흥에는 이 고원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이 유통되기 때문에 가격이 싼 편인데도 올해는 봄에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석탄은 9월, 10월 달부터 이제 월동을 대비해서 북한 내부의 난방용, 북한은 춥잖아요. 석탄을 사들이고 4월 달이 되면 이제 날씨가 약간 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는 쌀쌀해서 겨울에 사들였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더 재구매하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석탄 가격이 북한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석탄도 지금 밀수가 돼 있다. 무수한 광산에서 나오는 광석이나 석탄이 밀수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도 밀수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얼마 전에요, 북한이 해상 밀수출로 석탄을 계속 이렇게 팔아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석탄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끝나고 처벌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특검을 주장하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요,
자, 유류 불법 환적에 석유공사 자회사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